결혼 2년 차 며느리 지은이 퇴근길에 마트를 들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지은아, 시아버지 드실 건강즙 좀 사다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카트를 끌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집에 도착한 지은을 맞이한 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 민수였습니다. 오늘도 늦었네라고 말하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은이 무거운 쇼핑백을 부엌에 내려놓자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아, 그리고 엄마가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시네. 너도 뭔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은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며느리인 자신만 바쁘게 움직여야 했거든요. 시어머니 명숙은 겉으로는 지은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고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준비를 지은에게 맡겼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저 모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이번엔 뭘 준비하라고 하시던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어요. 글쎄, 엄마가 알아서 말씀하시겠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지만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말과 달리 결국 모든 짐은 자신의 몫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친정 부모님은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는지만 궁금해하시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시댁에서 미움받을까 봐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해주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명숙의 태도가 지은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살려고만 하네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했거든요. 지은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지쳐갔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을 혼자서 도맡아 했죠. 민수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면서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명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지은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네.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건 예상대로였죠. 다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김치만 좀 담가올 걸 그랬나. 김치 이야기가 나오자 다른 가족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지은이 엄마가 담근 김치 정말 맛있더라. 시누이가 전화로 참여한 대화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은의 친정어머니가 지난번에 보내준 김치를 시댁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던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 요즘은 시중에서 파는 김치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 지은이 친정에서 담근 건 진짜 옛날 맛이 나던데. 지은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죠. 과연 단순한 칭찬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저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껏 담가주셨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김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혹시 김치를 또 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직접 담가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집 김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언제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지은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은아, 안녕?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래. 지은은 벌써 가슴이 철렁했죠.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낼 때는 보통 간단한 부탁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에 먹은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말인데 혹시 좀 더 구할 수 있을까? 시아버지도 계속 그 김치 이야기를 하시거든. 지은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지은을 더욱 놀라게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이번에 좀 많이 필요해서 그래.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 김장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다들 맛있는 김치 맛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은이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치 몇 포기도 아니고 부녀회 김장이라니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부녀회 김장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정어머니는 요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탁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오자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부탁하시는데 양이 좀 많아서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해드리면 되잖아. 지은이 부녀의 김장 이야기를 하자 민수도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엄마가 저번에 그렇게 맛있게 드셨잖아. 한번 도와드리면 어때? 민수의 말에 지은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그저 한번 도와드리는 일이겠지만 실제로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건 지은과 친정어머니였거든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부탁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친정어머니 윤정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죠.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한 50포기 정도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그게 말이 되니? 50포기를 혼자서 어떻게 담그라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지은을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부탁하는 건데 어떻게든 해봐야지. 허리는 좀 아프지만 며칠에 나눠서 하면 될 거야.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며느리 체면을 위해 이런 고생을 감수하려 하신다니요. 어머니 안 돼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런 무리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죠. 괜찮다, 딸 시댁 일인데 뭘. 김치 담그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왜 자신의 어머니가 시댁 부녀의 김장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정말 이게 합리적인 부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친정을 그냥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댁의 태도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만 확고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죠.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더니 동료들 모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퇴근 후 지은은 곧바로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계획이 생겼거든요. 배추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점원에게 다가가 물었죠. 배추 대량 주문이 가능한가요? 점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몇 포기나 필요하신데요? 100포기요. 지은의 대답에 점원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100포기요? 김장철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요? 지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하게 필요해서요. 내일까지 준비 가능할까요? 점원은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가능하다고 답했죠. 집에 돌아온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김치건 말씀드리려고요. 시어머니 명숙은 기대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지은은 침착하게 말했죠.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직접 담그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어요. 아, 그래? 그럼 어쩌지? 하지만 지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내가? 무슨 소리야? 배추를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분명히 더 맛있을 거예요. 지은의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잠깐 지은아. 내가 언제 직접 담그겠다고 했어? 하지만 지은은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부녀의 김장을 제안하셨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주도하셔야죠.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배송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댁으로 배추 100포기를 배송해 주세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메모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부녀의 김장 준비하시라고 좋은 배추로 골라서 보내드려요. 어머니 솜씨로 담그신 김치가 분명히 최고일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 지은 올림.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와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지은을 보고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지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선물 준비하고 있어.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지은이 회사에 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어요. 지은아,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배추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지은은 침착하게 답했죠.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김장용 배추 보내드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100포기를 달라고 했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머니께서 부녀회 김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가 직접 담그셔야죠. 50포기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내가 언제 직접 담그겠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화를 내자 지은도 한 톤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희 친정에 부탁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허리 아픈 저희 어머니한테 50포기를 담그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지은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미리 상의라도 하고.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미리 상의 없이 부탁받았는걸요.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해결하세요. 오후에는 민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은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고생이고 우리 어머니는 괜찮은 거였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50포기 김장을 시키는 게 말이 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저녁 무렵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일은 좀 심했던 것 같아. 배추는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처리하세요. 저는 이미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며칠 후 지은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시댁에서 연락이 왔더라. 지은은 궁금해했어요. 어떤 연락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시더라.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 지은은 조금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 전화를 드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시어머니가 결국 동네 김치업체에 주문을 해서 부녀회 김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셨나 몰라. 며칠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앞으로는 무리한 부탁 안 하겠다고 하시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 입장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 명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잘했네요. 요즘 세상에 50포기 김장을 친정에 떠넘기는 게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죠. 이 일로 시어머니는 체면이 많이 구겨졌어요. 동네에서도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상한 만큼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시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지은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새로 생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 네가 단호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50포기 김장을 혼자 다 했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시댁 일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지은의 말에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따뜻한 카페 안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평온한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요즘 지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댁에서 무리한 부탁이 들어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지고 있었어요. 민수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부탁인데 좀 들어줘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너무 무리한 부탁이면 거절해도 되라고 말해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거죠.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시어머니 명숙은 요즘 며느리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크게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친정 부모님도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 말이에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마신 커피 한 잔이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와 함께 카페를 나섰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죠. 지은아, 오늘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집에서 편히 쉬어. 우리는 간단히 해먹을게.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배려였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냈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남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결혼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포기 배추 작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정면 승부가 답이라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선명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지은은 친정어머니께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죠. 나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우리 딸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지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포기 배추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작정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며느리로서 말이에요.